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정조입니다. 속도를 조금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사고가 나고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고는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벌금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합의면 신경 쓰면 될까? 아닙니다. 그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사고 가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서와 증거 자료가 핵심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왜 속도위반을 하게 되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보행자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졌다는 점, 또는 도로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피해자 행동이 담긴 CCTV 등은 수사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기소 여부와 죄명, 형량이 구체화됩니다. 이때는 사건 기록을 정리해서 가해자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 상태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운전자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빙자료, 교통안전기금 기부 내역, 피해자 병원 치료비를 일부 선지급한 자료 등을 첨부하면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정식재판까지 진행된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사회적 배경, 과거 전력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때 변호인은 가해자가 사고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분석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비교 자료를 제시하고 피해자와의 사정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전달할 메시지를 설계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사고 경위나 정황 설명이 모호해져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피상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단순히 형사 합의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까지 지원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보험을 활용해 변호인을 선임하면 법률적 대응을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 증거 수집, 검찰 의견서, 법정 전략, 이 4가지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속도 위반 사고는 누구나 실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체계적인 준비만 해도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조 변호사였습니다.